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도멘 주얼미 슈레이 레본 레버몽 2016년 빈티지입니다.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자막을 같이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주얼미는 앞서 2021년 1월에 버거니 오뜨 꼬뜨 드본 프미어 크리 르성 띠에디 글루를 시음하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프랑스어 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영문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와이너리는 1853년에 설립되었고 현 오너인 조엘은 5대째 오너이며 1988년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본에 있는 와인 양조 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현재의 와인 레이블은 2010년 이후 버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경작하는 면적은 12헥타르인데 제가 지난번에 촬영해서 올렸던 장 미셸 기블로우도 본인의 경작하는 면적이 12헥타르라고 했으니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하는 와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이트 와인 5종, 레드 8종이고요. 화이트부터 차례대로 보자면 부르고뉴 알리구떼, 부르고뉴 샤르도네, 부르고뉴 오뜨-꼬트 드-본, 셔레이 르본, 생토방 프로메크리 르성띠에 디클루이고요. 레드 와인으로 넘어가면 부르고뉴 피노 누마, 셔레이 르본 레버몽, 사비니 레본 레푸노, 본 프로메크리 르자보, 본 프로메크리 르성띠뉴, 알록스 거동 레콩, 포마우 레비뉴, 포마우 프로메크리 레샤니얼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슈레이 레본 레보몽을 보면 모렐 체리와 라즈베리의 아로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미세한 타닌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3년에서 7년 정도 숙성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이 2021년이고 2016년 빈티지를 마실 예정이므로 시음적기의 가운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시음 온도는 12도에서 13도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한번 마셔볼 예정입니다. 보관하는 온도는 12도에서 18도로 지난 영상에서의 화이트 와인들과 동일한 온도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비프 불기뇽, 두툼하게 썰어서 구운 고기, 엽조, 그리고 치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수령은 평균 60년이 넘었고 1950년에 이제 식재한 포도나무들이라고 하고요. 남서향의 토양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포도를 직접 손으로 선별하고 줄기를 제거하여 2-3주 동안 천연 효모로 발효시킨 뒤 옥배럴에서 12개월 동안 숙성하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병입을 한다고 하네요. 슈레이 레본 지역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하자면 사비니 레본의 남서쪽에 연접하고 있으며 알록스 거동의 남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비니 레본을 마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을 끌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버몽은 이제 이 셔리 레본에도 있지만 본 로마노의 프로메크리 이름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2016 빈티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평균 가격은 32,874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이 국내에서 29,900원이었던 거를 생각하면 해외 평균 가격의 91% 수준인데요. 사비니 레본과 마찬가지로 슈레이 레본도 약간 가성비의 지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와인서처에서는 오리, 거위, 엽조를 어울리는 식재료로 추천하고 있고요. 2009년 및 2010년 빈티지가 각각 2011년, 2012년 Concours des Familiaries 아마 여성 시음위원분들이 평가하는 국제 콩쿠르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와인을 서브해 놓고 지금 한 6-7분 정도가 경과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따르자마자 바로 온도를 체크했을 때에는 10 도였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셀시우스를 사용을 하고요, 섭씨. 그런데 이제 지금 제 방 온도가 16 도인 상황에서 한 6-7 분, 7-8분 정도 이야기를 했으므로 지금의 온도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음 온도를 12 도에서 13 도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12.2 도로 시음하기 아주 적절한 온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와인을 오픈해서 잔에 따르자마자 되게 유질감이 엄청났어요. 이제 예전에 시음할 때 이제 불건의 어뜨 드 본에서 이거 되게 그 우유 향이 엄청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쇼레 레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유의 느낌이 엄청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아까 10 도일 때, 그리고 오픈해서 바로 맡았을 때에는 이 병의 입구에서도 그렇고 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밀키한 느낌, 이게 약간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 혹은 바나나 우유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제 시음 온도,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시음 온도에 맞춰진 현재의 상태에서는 네. 이 우유는 우유인데 약간 시리얼을 말아 놓은 우유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되게 달큰한, 네, 시리얼은 이제 특징적으로 되게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달달한 시리얼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그 시리얼에 어떤 당분이 녹아서 우유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우유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달달한 그런 향이에요. 그 사이사이로 되게 풋풋한 플레음도 올라오고, 또 약간의 어떤 라즈베리, 그런 딸기 그런 스타일의 향도 올라오고요. 약간 스월링을 하면은 그 사이사이로도 벌써 2016년 빈티지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쿰쿰한 느낌? 혹은 약간 그 내추럴 와인 같은 그런 느낌? 약간의 그 시골틱한 그런 느낌? 네, 그런 향들도 같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 고소한 곡물류의 느낌도 있고요. 아까 시리얼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뭐 초코라든가 뭐 어떤 과일 그런 류의 시리얼은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리얼, 이제 콤프로스트 뭐 그런 시리얼인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향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면 되게 차분하게 잘 잡혀 있고, 동시에 이제 제가 직전 영상으로 올렸던 사비니 레본에서 느꼈던 그런 플레음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 약하면서, 또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과일의 느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향에서도 약간의 그 탄산감? 그런 느낌이 연상이 돼서 왠지 이제 입안에 넣으면 뭔가 혀 위에서 약간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근데 입에서는 또 전혀 다른 뉘앙스네요. 입에서는 어 되게 쉬어요. 네. 뭐지? 왜 이렇게 쉬지? 향에서는 되게 '균형 잡혀 있다. 괜찮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입 안에서는 되게 낮게 깔리는 낮게 깔리는 시큼한 느낌? 어떤 산미에서도 되게 위에서 놀면 새콤한 느낌이가 아래에 떨어질수록 이제 시큼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 위쪽의 산미는 되게 파핑파핑하고 어떤 그런 느낌의 산미, 어떤 레몬 제스트 같은 느낌이고, 아래쪽의 산미는 약간 그 신김치 쪽의 산미라고 한다면 되게 좀 낮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음. 그러면서 목 넘김 이후에 되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미세한 탄닌감이라고 했는데 목 넘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약간 뻑뻑한 레드 와인을 좀 뭐랄까 좀 덜 풀린 그런 레드 와인을 마시면 목 너머에서도 이제 요쪽이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렇게 이제 액체가 요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 목 넘김 여기쯤에서 약간 컬컬하게 약간 칼칼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묘한 그런 느낌의 뻑뻑한 느낌, 그런 느낌의 탄닌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탄닌감인데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향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세련됐다면 세련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맛에서는 음 일부러 입 안에서 어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약간 입 안에 공간을 좁혀서 머금고만 있다가 방금 넘겨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목 넘김 이후에 올라오는 탄닌감은 줄어들고 혀 위에서 그 탄닌감이 쫙 느껴지다가 지나가기는 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아까 향에서 느꼈던 그 묘한 유질감? 그 유질감이라기 오일리함보다 밀키함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밀키한 느낌이 혀 위에도 사르르 깔려요. 일단 비교를 위해서 지난번 영상을 촬영했었던 장 미셸 기블로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옆에 가지고 온 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있지만 장 미셸 기블로의 사비녜 풀메크리 오 프루뇨를 들고 왔고요. 아, 이 냉장고에 며칠 동안 물론 코르코로 막아 놓긴 했지만 며칠 동안 냉장고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단단해진 느낌? 되게 깡깡한 느낌? 되게 안 풀린 느낌? 그런 느낌이 확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비교군을 데리고 왔으니 다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또 넘어가야죠. 비교군은 비교군이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이 친구니까요. 그리고 온도를 다시 좀 맞춰보기 위해서 병에 있는 걸 좀 따르겠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꽤 붉게 나오고 있고요. 뭔가 이제 뭐 숙성된 느낌이나 그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새로운 잔에서는 굉장히 베리류의 향이 확 치고 올라오네요. 지금 잔에서는. 네. 바틀에 있었긴 해도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현재 12.8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음적기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온도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0. 몇 도 올라갔다고 벌써 우유 향은 많이 사라졌어요. 우유 향은 많이 사라지고 약간 쑥떡 같은? 쑥떡이나 쑥인절미 같은 그런 류의 향이 지금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향은 나쁘지 않아요. 향은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시면서 느끼지만 뭔가 막 특색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와인이면은 마시면서 '아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저도 좀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헐, 그렇다고 딱히 뭐 미너리티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흙내음이나 어떤 풀내음이나 이런 게 좀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전반적으로 애매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약간 묽어요. 역시 뭔가 맛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미라는 게 뭐 무조건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미가 없는 와인은 그 자체가 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라스베리나 아니면 구스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맛도 툭툭 치고 들어가고 얼스한 느낌도 분명 있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편인감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재료들을 뭐랄까 부대찌개를 끓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대찌개잖아요. 근데 부대찌개를 예상하고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음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들을 뷔페 플레이트에다가 뚝뚝뚝뚝뚝 다 단품으로 올려 놓고 샐러드 먹듯이 "이걸 먹어." 이렇게 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깐 이제 뭐 부대찌개니까 옆에 뭐 육수도 있고 뭐 햄도 여러 개 있고 뭐 마카로니도 있고 뭐 베이크드 빈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찌개에 넣고 끓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재료들 심지어 라면 사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을 넣어서 끓여서 준 게 아니라 그냥 하얀 플레이트에다가 따로따로따로 이제 뭐 육수도 여기 이제 그 국그릇 같은 걸로 한 그릇 줬고 뭐 햄도 스팸이나 뭐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 아니라 그 잔슨벨 햄이라든가 스팸 이런 게 딱 있고 라면 사리도 있고 뭐 마카로니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다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물론 그 자체도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게 맞아? 야 이거 뭐냐?"라고 하실 거잖아요. 딱 제가 이 슈라 일레븐에서 느낀 느낌은 딱 그래요. 그래서 더 아쉬운 점은 그래도 향에서는 밀키함이라는 우유 향이라는 어떤 뚜렷한 캐릭터가 있는데 입 안에서 그 캐릭터를 받쳐줄 만한 그런 게 모자랐던 거라 심지어 나중에는 약간 구수한 그런 뭐 그 숭늉 국물 같은 그런 느낌도 입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부대찌개의 그냥 하나의 요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냥 뭐 부대찌개로 치면 약간 마지막에 올려야 되는 치즈 같은 느낌? 여러모로 참 아쉬웠던 와인이다라는 거를 총평으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